지식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나흘간 휴전하기로 합의하면서 양측이 인질과 수감자들을 맡겨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장기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 이후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세계면 오늘은 잠시 휴전에 들어간 가자지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준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인질과 수감자 맡겨안이 몇 차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3차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일단 하마스가 지난달 7일에 이제 기습 공습을 했을 때 하마스가 한 240명 정도 인질을 납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네. 휴전을 하기로 합의한 나흘 동안 50여 명의 인질을 석방을 하고요. 인질 한 명당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3명을 풀어주겠다. 1대3의 비율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휴전 첫날인 24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여성과 어린이 인질 13명, 태국인 인질 10명, 필리핀인 1명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18세 이하의 청소년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39명을 석방을 했고요. 네. 이제 하마스가 이제 외국인 인질도 함께 석방을 했는데 이거는 카타르와 이집트가 중재한 별도 합의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석방이 된 겁니다. 25일에 2차 석방이 있었는데요. 어린이 8명, 여성 5명, 이렇게 이스라엘인 13명, 태국인 4명이 풀려났고요. 네. 이스라엘도 또 팔레스타인인 39명을 석방을 했는데 대부분 10대 소년 그리고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26일에 3차로 이스라엘인 13명, 태국인 3명, 러시아인 1명이 석방이 됐고요. 이스라엘은 똑같이 1대3의 비율로 39명을 풀어줬습니다. 지금 하마스가 27일에 4차로 11명을 석방하겠다라면서 이 명단을 이스라엘에 전달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석방 앞두고 석방이 좀 지연이 되는 일이 있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2차 석방이 원래 25일 오후 4시쯤에 이루어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 사항을 어겼다라면서 그 반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합의가 이러다가 파기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커졌었는데 하마스가 이제 지적을 한 거는 합의가 이제 인질 석방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자 지구에 이제 구호품 물량도 들여보내기로 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이게 예. 워낙 얘기했던 것보다 물량이 절반 이하만 실제로 들어왔다라는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 비행을 가자지구 남부에서 좀 금지를 하겠다라는 것도 합의였는데 네. 남부에서 드론이 여전히 목격됐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합의를 어긴 것이다라고 이제 하마스가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카타르와 이집트가 또 나섰습니다. 양측을 또 조율하는 작업에 나서서 예. 결국 2차 인질 석방이 한 7시간 정도 늦춰졌어요. 그래서 오후 11시쯤에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휴전 합의한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나흘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그러면 또 만약에 인질을 석방하지 않으면 네,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전쟁 다시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인질을 더 석방하면 또 연장이 되겠죠. 그렇죠. 인질 더 추가로 석방하면 네네. 석방하는 거에 따라서 또 휴전 기간이 계속 하루씩 연장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 늘어날 수 10명씩 있다고 석방을 하잖아요. 할 때마다 하루씩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하마스가 인질을 얼마나 더 석방하느냐 네. 여기에 따라서 휴전 기간이 달려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석방 인원이나 대가에 대해서는 일단 하마스가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일단 나흘간 휴전이 끝나도 휴전이 더 연장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를 내놨어요. 하마스 측에서 공식적으로요. 그렇습니다. 상당한 숫자의 인질을 석방하는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한 건데요. 그래서 하마스는 얼마나 될지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일단 AFP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이틀에서 나흘 정도 연장할 뜻이 있다라고 알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20명에서 40명 정도 석방을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이제 AFP 통신의 보도고요. 이스라엘도 인질을 추가로 석방하면 우리도 연장할 뜻이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하마스가 이렇게 휴전 기간을 연장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인질을 풀어줄 뜻을 밝힌 거는 네. 국제사회 여론이
지금 휴전을 네. 하는 쪽에 자꾸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압박이 좀 커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26일에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추가 인질 석방을 위해서 임시 휴전을 연장하는 게 목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프랑스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임시 휴전이 모든 인질이 석방될 때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을 비롯한 아랍권 국가 외무장관들이 모였는데요. 여기에서도 휴전 합의를 연장해서 적대 행위를 완전히 중단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그 초기에 인질로 잡아간 인원이 한 몇 명 돼요? 한 240명 정도. 240명 정도 하마스가 되는데. 잡아간 인원만 그런 거죠. 네. 근데 만약에 휴전 연장하려면은 네. 그러면은 인질을 계속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풀어줄 인질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지금 카타르가 중재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파악되지 않은 인질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소 한 40명 이상의 여성 어린이 인질들이 하마스가 아니라 가자 지구에 있는 다른 무장 조직에 붙잡혀 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하마스가 지난달 7일에 공격을 했을 때 혼자 한 건 아니거든요. 예. 다른 무장 조직도 갔었고 일반 시민도 공격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마스가 240명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슬람핵 지하드는 한 50명 정도나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은 얘기를 또 내놓고 있고요. 네. 가자 지구의 일반 시민들이 감금한 인질도 최대 30명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카타르 측에 따르면 만약에 이제 하마스가 자기들이 붙잡고 있지는 않더라도 다른 곳에 붙잡혀 있는 여성 어린이 인질들을 확보하면 휴전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하마스가 휴전을 좀 연장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공식 성명을 내놨잖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자 지구에 흩어져 있는 다른 인질들을 수색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앞서 양쪽이 처음에는 인질 50명 석방에 동의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하마스가 그러니까 당장 확보할 수 있는 인질은 50명뿐이었다는 얘기다 이런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무튼 이 인질의 수가 이제 얼마나 확보될 것인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휴전이 계속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처럼 네. 휴전 기간이 계속 길어질 수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일단 장기간 하는 건 반대를 하고 있죠. 하마스가 네. 재정비를 할 수 있다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데 근데 이제 풀려난 인질들이 가족하고 다시 만나는 사연들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스라엘 여론이 하마스를 괴멸하는 것보다 인질 협상 휴전 연장으로 기울 수 있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일단 살리고 상황이에요. 보자. 그렇죠. 네. 이제 돌아와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지금 못 돌아온 인질들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휴전 기간이 그러면 이렇게 연장이 될수록 국제사회가 이스라엘 쪽에 장기적으로 휴전을 하거나 적대 행위를 완전하게 종식하라라는 압력을 더 크게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이번 휴전 협상이 타결됐을 때부터도요. 유엔하고 아랍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장기 휴전, 분쟁 종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뭐 이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연장될수록 이런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타냐후 총리는 승리할 때까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하마스 제거, 모든 인질의 귀환, 가자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이것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세 가지 목표다라는 얘기를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가자에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네. 이스라엘 강요 회의가 앞서서 이제 하마스와의 협상안을 승인해 줄 때 휴전은 최장 10일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거든요.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은 최대 300명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휴전을 연장하는 조건은 아직 바뀌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로 보면 열흘 이상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지금 만약에 전쟁을 끝내면 하마스가 전과 다름없이 가자지구 대부분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걸 경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또
바로 종료가 되면 지금 네. 사실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습격했을 때 이 진상을 규명한다던가 네타냐후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도 이제 네타냐후 총리 행정부가 이제 피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침공을 계속해서 국제적 비난을 더 크게 받는다고 해도 지금 네타냐후 정부는 지금 국내 책임 규명 과정을 지연시키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만약에 하마스 축출에 성공까지 하면 이제 평판을 또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뉴욕타임스가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질 석방과 관련해서 지금은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 이게 열기가 식을 수 있다는 거죠. 좀 시간이 지나면. 네. 그래서 침공을 재개하자라는 입장으로 여론이 돌아설 수도 있고 만약에 가자 지구에서 인질들이 굉장히 좀 열악한 대우를 받았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이스라엘 대중 사이에서 또다시 하마스에 대한 분노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석방된 인질을 보니까 상태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서 나쁜 분도 계시고요. 일부 네, 좀 양호한 분들도 계시고 근데 지금 체중이 많이 빠진 분도 계시고 한 분은 굉장히 위독한 상태로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상황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정치적 생명을 걸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기 네네.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자기 책임론이 거론되면서 네. 자기가 총리에서 실각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안 되겠다. 네, 그러기 위해서라도 계속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가자지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워낙 뭐 참혹해가지고. 열악하죠. 네. 지금 휴전이 시작된 뒤에 지금 트럭이 들어가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주민들 수에 비해서 이 양이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는 만약에 휴전이 끝나면 이것마저도 안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요. 일단 유엔 세계 식량 계획에 따르면 개전 이후에 이 가자 지구에 들어간 식량의 양이 필요한 양의 1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네. 광범위한 기아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개전을 한 이후에 전 세계 인도주의 그 기구들이 네. 가자지구 인구 25%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빵, 통조림, 대추, 야자 등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습과 포위가 이어지니까 이걸 배급하는 데 차질이 빚어졌어요. 그러니까 보낸 것도 지금 다 전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지금 연료도 부족합니다. 장작, 석탄도 이미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하려면 불을 피워야 되는데 네. 이런 연료가 없으니까 문, 창틀을 이제 뗀다던가 풀을 태우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구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고 있으니까 그냥 생으로 그냥 뭐 양파라든가 가지를 그냥 먹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고 문제는 하수도가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170만 명이 한꺼번에 좁은 곳에 지금 강제로 이주가 돼서 그렇죠. 몰려 있는 상황이니까 네. 당연히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병이 창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갈라가지고 네. 지금 남쪽으로 다 몰아넣은 몰아넣었잖아요. 거잖아요. 네, 몇백만 명을. 네. 그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인데 네. 그 인구 밀도 높은 곳을 반쪽을 내가지고 그쪽으로 또 밀어넣었으니까요. 나머지 반에다 다 밀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뭐 지금. 식수나 이런 것들을 공급해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이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끔찍한 네. 결과로 이어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요. 지금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어린이, 여성 그 사망자 수가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한 2년 정도 네, 지금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진행되고 상황이잖아요. 있잖아요. 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 2년보다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2달이 안 됐잖아요. 네. 가자지구는 이제 7일에 시작이 된 거니까.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훨씬 많아진 건데 일단 하마스 측이 발표한 가자지구 사망자 수가요. 23일 기준으로 14,854명입니다. 이 중에 어린이가 6,100여 명, 여성이 4,000여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과 어린이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섰어요. 전체 사망자의 70%가 어린이랑 여성입니다. 근데 지난 2월 러시아의 공격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까지 보고된 어린이 여성 사망자 수보다 이게 2배 이상 많다라고 유엔이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2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정도나 되는 규모의 민간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현대사에서 찾아보기가 좀 맞아요.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전쟁들이 길었거든요. 다른 전쟁들은. 그래서 2003년에 1년 동안 미군하고 동맹군이 이라크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성과
어린이 사망자는 7,700명이었고요. 이게 1년이잖아요. 네. 20년간 미군과 동맹군이 아프간에서 탈레반과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가 12,400명인데 지금 이게 20년간 지금 아프간에서 발생했던 피해에 거의 그걸 넘어서는 거의 이제 곧 넘어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준이 된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인명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군이 굉장히 공습을 가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목표물을 타격해서 6만 채 이상의 건물이 손상되거나 파괴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이렇게나 많은 대형 폭탄이 떨어진 건 2차 대전이나 베트남 전쟁 때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굉장히 좁은 지역에 아주 밀집된 인구가 살아가는 가자 지구에서 초대형 무기를 자유롭게 사용했다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봉쇄를 해놨으니까 네. 민간인들이 어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최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둬놓고 난 다음에 그 가둬놓은 지역에다가 지금 폭격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디 이동하면 또 폭격을 하고요. 지금 인명 피해가 이 정도고 네. 지금 건물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6만 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가자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전쟁이 빨리 끝나길 바라긴 하는데 끝나더라도 돌아갈 곳이 없다. 라는 점을 지금 복구를 걱정을 해야 돼요.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자지구에 한 23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요. 지금 공격이 집중된 가자 북부 지역의 건물은 이미 절반가량 훼손되거나 무너졌습니다. 이걸 남부까지 확대를 하면 네. 주택 4만 1,000채 이상이 사람이 살기 힘든 수준으로 무너졌고요. 가자지구 전체 주거지의 45%가 이 정도다라고 유엔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 추산에 따르면 170만 명 정도가 이번 전쟁 기간 동안에 집을 잃었거든요. 노숙인 신세가 됐습니다. 근데 가자 지구가 예전으로 돌아가려면 최소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택만 무너진 게 아니거든요. 기본 시설이 다 망가졌습니다. 병원, 빵집, 수도 위생 시설, 생존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까지 함께 무너졌다는 게 문제인데요. 네. 2014년에도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전쟁을 벌였거든요. 그때도 큰 피해를 입었어요. 가자 지구가. 그래서 그 이후에 50억 달러 한 6조 5천억 원을 들여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 안 끝났는데 또다시 더 큰 피해로 폐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문제는 그럼 전쟁이 끝나면 누가 재건을 주도를 해야 된다는 점인데 네. 그 재건을 맡을 주체가 지금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랍 국가들은 이건 이스라엘이 파괴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거든요. 네. 그러면 전쟁 후에 가자 지구를 통치해야 되는 그 누군가가 이 작업을 맡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미국,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1948년에 이스라엘을 건국한 직후에 팔레스타인인 70만 명이 고향에서 쫓겨났던 나크바, 그러니까 대재앙과 같은 상황이 또다시 펼쳐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자지구도 그렇지만 네.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지구. 서안이라고 네, 네. 얘기하는. 거기에 또 다른 전선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유엔에 따르면 이번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요. 지금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2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사망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역시도 여기도 이 중에 25%는 어린이들입니다. 사망자 중에 70명은 이스라엘이 수색을 하거나 체포 작전을 폈을 때 아니면 이 주민들이 가자 지구와 연대 시위를 했을 때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 이제 숨진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서안에 이제 이스라엘 정착촌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네.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수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 정착민들이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공격해 들어갔을 때 그 이후에 지금 서안 지구의 팔레스타인 지역 사회에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220건 이상의 공격을 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실탄을 쏘는 경우도 있고 네. 집하고 이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올리브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농장에 불을 지르거나 송수관을 파괴하는 그런 폭력
폭력 행위를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기존에 이제 이스라엘 군 병력이 레바논 국경으로 차출이 됐어요. 헤즈볼라 간의 교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창민 출신 예비군으로 채우고 있는데 이 정창민 출신인들이니까 폭력 행위에 대해서 좀 눈을 감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마스 사태 이것도 어찌 보면 그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계속 네. 팔레스타인인들을 공격해가지고 사상자들 계속 났기 때문에 네네. 또 이것도 발생한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피해 보복을 부르는 이런 상황이 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 이걸 누구 책임으로 막 돌리기도 애매하고 어찌됐든 전쟁은 좀 멈춰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닌가 싶어요. 네, 빨리 더 이상의 피해가 피해는 나오지 않았으면 없어져야 좋겠네요. 할 텐데요. 네. 네. 자, 오늘 세계이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토론가 김성환입니다. 고맙습니다.